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너무 재밌는 기사가 많이 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서 못 찍었어요. 지금 찍을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난 며칠 동안 정말 최고 이슈가 지금 미국 페드 의장 파웰이 연설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을 어마어마하게 얘기하고 앞으로 9월 달에 있을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시면 거기에 대한 기사들이 났는데요. 미국이 4%대 고금리 내년 중 지속, 매파 가득 찬 잭슨홀. 제가 이제 제목을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경기 침체라고 적어놨잖아요.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를 기정사실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오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외에는 다른 선택지 없다. 이사벨 슈나벨 유럽 중앙은행 이사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목표는 지금 단호하게 행동해서 1970년대 물가 폭등의 실패를 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유럽은 더 심각하다. 긴축지 외에는 선택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엘리자베스 웨런 의원인데, 여기 굉장히 똑똑하고 진보적인 인사에 굉장히 무서운 누님이신데, 연준이 미국 침체에 빠뜨린다, 파월을 저격했다고 합니다. CNN에 출연해서 높은 물가와 강력한 경제보다 더 나쁜 것이 뭔지 아나, 높은 물가와 수백 명의 실직이라며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를 침체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 매우 걱정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실제로 지금 원하는 게 이겁니다. 침체를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얘기하면 가격이 막 오르는 거잖아요. 물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 요인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요인이 이게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 정도로 물가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은 사회 불안정이 오거든요. 먹기 살기 힘들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게 중앙은행의 지금 사명이자 소명인데, 인플레이션 일어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디맨드 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게 사람들이 많이 원해요. 막 줄 서가지고 사고 싶어요. 그럼 파는 사람 당연히 가격을 슬쩍 올려도 사람들이 사겠죠. 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원료 가격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빌트인 인플레이션 적어놨는데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설명하자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이 야, 우리도 월급 올려줘. 월급을 올립니다. 그럼 파는 사람은 쟤네들 월급 올려줬네? 그럼 나 더 비싸게 팔아야지. 조금 더 올리고, 그럼 우리 또 월급 올려주면, 자,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가와 월급이 서로 간에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빌트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이 중에 인플레이션 요인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비용 상승, 원료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을 멈춰야 됩니다. 전쟁을 멈춰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틀 전에 나온 뉴스예요. 한 전쟁 7개월째 러시아 병력 14만 명 확대, 장기전 대비라고 했습니다. 네, 기사 내용 보시면은 지금 6개월 동안 유혈 전쟁으로 큰 손실을 입었는데 지금 대규모 병력 충원에 나서고 있고요. 장기전을 대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뉴스, 이 뉴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가스를 그냥 막 태워버리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러시아는 이미 겨울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당연히 가스값에 대한, 그리고 가스 앤 오일에 대한 엄청난 가격 상승이 사실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자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각국 중앙은행이 잡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어떤 상세 효과니까 나중에 얘기하고요. 결국 잡을 수 있는 거는 디맨드 풀이거든요.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쓰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결국 돈을 쓰는 걸 막을 수 있는 것들,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이자를 상승시켜서 사람들이 돈을 그럼 아껴야 되겠다, 내가 돈을 쓰면 안 되겠네 생각이 들겠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으로써 수요를 억제시키는 거 외에는 지금 중앙은행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겠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럼 돈을 들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돈을 들 쓰게 되면 경기에 돈이 돌지 않고 경기 침체가 일어납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나야 그거 외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 없다 보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 침체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빌트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요, 캐나다 의사들의 번아웃 한계에 도달했다. 많은 장황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의사가 있어요. 뭘 원할까요? 결국은 돈을 원합니다. 돈을 올려줘야 돼요. 또 볼까요? 자, 캐나다 일자리 구인난 갈수록 심화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또 쭉 보시면, 자, 이게 과연 어떤 일을 일어날 것이냐 보면은, 자, 문제는 이와 같은 구인난이 심화되면 임금 인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실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임금 연쇄 인상이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제가 방금 얘기한 이게 바로 빌트인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빌트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사실은 임금 인상이 물가의 최고 마지막으로 하는데 간호협회에서는 이미 지금 퍼티션 지금 청원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저도 여기에 관련된 지금 연락을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도 당연히 동참을 하는 상황이긴 하죠. 지금 장황한 얘기들이 써 있어요. 우리가 이런 스태핑 크라이시스,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 장기적으로 롱텀 케어를 우리가 개선하자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뭘 원합니까? 우리는 better wage, better benefit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임금 상승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널스들이 딴 데보다 돈을 많이 받았는데 생명을 관리하고 책임에 비해서 사실은 제가 봐도 웨이지가 좀 적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다른 일들에 비해서 요즘은 다른 일 하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의사나 모든 면에서 원하는 결국은 뭐다? 월급의 상승이다. 월급의 상승은 결국은 다시 또 이런 상승 효과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없다. 결국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디맨드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뭘 준비해야 될까? 경기가 침체했을 때 좋은 잡들이 있습니다. 자, 메디컬 프로페셔널, 의사나 어떻게 보면 간호사들 같은 얘기, RN이라고 다 있습니다. 파마시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크게 경기가 상관없어요. 경기가 침체돼도 월급은 그대로니까 당연히 조금 더 좋은 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아니면 스페셜라이즈드 케어, 테라피스트, 카운셀링 이런 거 좋은 잡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Law Enforcement Officer, 경찰 같은 직원, 공무원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Public Utility Services, Electronic, Water, Sewage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청소하는 것들, 경제가 침체해도 우리가 꼭 써야 되는 물건들입니다. 그죠? Financial Services 하는 사람들, Education, 교사 같은 사람들은 경기에 상관없이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것하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갑자기 잡을 옮길 수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괜찮은 건데 갑자기 없는 돈이 빡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경기 침체가 되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일단 해야 되는 것들이 물론 돈을 아껴서 좀 저축을 해야 되겠죠. 저처럼 저축을 아예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은행에서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든지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라인들을 좀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각 은행별로. 지금 은행들이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그냥 하라고 난리예요. 이메일 몇 개씩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안 쓰면 그만이거든요. 그냥 얘기해가지고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좀 만들어 놓으면 내가 정말 돈이 없을 때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쓰면서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당연히 실직이 일어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실 그런 것도 크게 의미는 없긴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대비를 하고 좀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앞으로 미국이 사실은 미국의 경제 대장인데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캐나다라고 해서 비껴 나갈 수 있지도 않고,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도 똑같은 스텝을 밟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온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준비를 하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내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